안녕하세요. 시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출 모의고사 문제가 아니라 10강 요양보 기록 이론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18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RFID 방식의 태그 찍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개정교재 이전에는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로 여러분이 만나보실 수가 없습니다. 따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지라 제가 특별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수생 여러분, 그리고 조금 너무 일찍 배우시고 이번에 시험 보시는 여러분들은 좀 필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요.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 먼저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기록은요, 요양보호를 요양보호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호사도 하고 사회복지사도 하고 물리치료사도 어르신들을 요양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지의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쓰는 기록지는요, 우리 책에 이렇게 4가지만 나와 있어요. 4개만 알면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와 인수인계서, 사고보고서, 상태기록지 이렇게 4가지고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1번 빨간 색깔로 해놨죠.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는 법정 서식지예요.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누구든지 다 이 급여 제공 기록지를 꼭 써서 무슨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꼭 기록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시는 기록이에요. 자, 인수인계서, 사고보고서, 상태기록지는 1번보다 중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을 간단하게 보고요. 1번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요. 요양보호사가 기록해야 되는 기록지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외워볼게요. 장인어른이 있었는데 장인어른이 사고를 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기록해야 된다. 다시요. 장인어른이 사고를 친 상태라서 기록을 잘해야 한다. 장인어른에서 장은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고요. 이는 인수인계서고요. 사고는 사고보고서, 상태는 상태기록지입니다. 그 중에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법정 서식지는 요거 하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인수인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그동안 서비스 하던 걸 못하게 되니까 나 다음에 오는 후계자에게 그동안에 일했던 내용들을 알려줘야겠죠? 어떤 걸요? 수급자명, 그리고 그 수급자한테 어떤 급여를 제공했었는지, 수급자를 돌볼 때 유의사항은 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다음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럴 때 인수인계서를 쓰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사고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보고서는요, 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쓰는 보고서예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사고 내용이 뭔지, 그래서 그 사고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사고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 상태 기록지는요. 상태를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의? 대상자의 상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배설 양상은 어떠한지, 목욕은 했는지 안 했는지, 식사 섭취량은 어떠했는지, 수분 섭취량은 어떠했는지,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잘 이루어졌는지, 외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사실 급여 제공 기록지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 1회 정도 씁니다. 우리 급여 제공 기록지는 매일매일 쓰죠. 상태 기록지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가장 중요했던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를 안 쓰면 돈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다 뭐를 쓰느냐? 매일매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 내용과 시간을 분 단위로 기록을 합니다. 다시요. 내용은요, 구구절절하게 쓰는 게 아니고요. 신체 활동 지원을 했다. 몇 분? 60분 했다. 이렇게 신체 활동 지원에 몇 분 했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60분 했다. 요렇게 적고요. 혹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특이사항란에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기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기로 종이에다가 작성하는 거고요. 하나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시설에서는 무조건 수기로 작성을 해요. 여기 보면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재가에서는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 전자관리 시스템이 뭐냐면요. 핸드폰으로 태그 찍으면 그게 컴퓨터에 딱 저장이 돼서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게 전자관리 시스템이에요. 되셨죠? 이 시스템의 원리는요. RFID라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을 이용한 거거든요.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RFID라는 영어만 조금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게 바로 태그 전송을 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요.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이 세 가지입니다. 공통점 보이시죠? 다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방문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쥐약암보호센터는 재가 서비스지만 이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집에요. 태그를 부착을 해놓고요. 요양보호사가 핸드폰으로 이 태그에 접촉시켜가지고 급여 내용을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 집에 반드시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요. 대상자의 집에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만 이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요. 급여를 제공한 그 내역을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요. 그러면 급여 제공을 한 것으로 그냥 바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센터에서는 그 내용을 바로 공단에 청구할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우시죠? 잠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요양보호사는요.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핸드폰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대상자 집에 가면요. 태그 찍기 전에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누르고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핸드폰 뒷면을 태그에 대면 태그가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중에 뭘 할래? 이렇게 뜨거든요. 그럼 내가 방문 요양을 할 거면 방문 요양이라는 급여의 종류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작 시간을 확인하시고요. 서비스 시작 전송 버튼을 누르면 방문 요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제가 찍은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휴대폰에 NFC 기능을 켜주셔야지 태그 인식이 돼요. 이 NFC 기능이 없는 핸드폰은요. 태그를 인식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수기로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NFC를 활성화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화면에 있는 스마트 장기요양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으로 설정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데이터를 쓰셔야 스마트 앱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와이파이로는 스마트 앱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LTE로 변경이 되고요. 장기요양 앱을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떠요.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1번 뭘 한다고요? 로그인을 한다. 2번은 태그 인식하는 거죠? 지금 이제 태그 인식 한번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을 저기 태그에다가 인식을 시키는데요. 여기저기 갖다 대봐야 돼요. 어디가 찍힐 수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안 찍히고 있는데. 보시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중에 급여 종류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저희는 방문 요양을 할 거기 때문에 방문 요양을 눌러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분만 서비스하지 않고 여러분을 서비스할 때는요. 서비스하는 대상자를 고르실 수 있게 이렇게 선택하는 란이 떠요. 그러면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홍길동님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요. 자, 홍길동님의 방문 요양 서비스 시작이 승인이 됩니다. 서비스 시작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앱이 꺼집니다. 네, 이렇게 돼서 앱이 꺼지면요. 이제 여러분이 급여 제공을 시작하신 겁니다. 급여 제공이 다 끝나고 나면요. 서비스 종료 전송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을 누르시고요. 로그인을 할 겁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시고요. 네,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태그에 접촉하세요 하고 뜨네요. 자, 순서 1번 로그인을 한다. 그 다음에 태그를 접촉한다. 자, 태그 인식을 할 건데요. 한번 대보면 이제 어디가 찍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찍어 볼게요. 네, NFC 인증에 성공을 했네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1분 만에 끝을 냈어요. 계약된 서비스 시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종료할까요? 아니요, 취소해야죠. 그런데 이제 저는 테스트 태그라서 확인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 지금 1분 만에 종료를 했네요. 2시 59분에 시작해서 3시에 끝을 냈어요. 이게 1분만 지나도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서비스를 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태그 취소를 누르셔야 돼요. 저는 테스트 태그라서 지금 188분이 있다고 가정했네요. 이거는 저절로 뜨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서비스 시간이 뜹니다. 원래 계약된 시간이 180분이다. 3시간이면 180분이죠. 180분 이상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이 뜨죠. 여기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여기에다가요. 이 188분을 나눠서 적을 텐데 계산하기 힘드시잖아요. 적으면 여기 분수가 계속 바뀌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신체활동 지원에 60분을 썼더니 128분으로 줄었죠. 50분을 썼더니 78분으로 줄었죠. 정서 지원은요? 자, 여러분 정서 지원은 몇 분 이상 하면 안 된다고요? 60분 이상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30분만 썼어요. 그랬더니 남은 시간이 48분 남았죠? 이 밑에다가 48분을 나눠서 적으면 되는데요. 인지자극 활동은요. 인지자극 활동 서비스가 계약되신 분에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나머지를 다 쓰면 0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신체 기능 변화, 식사 기능 변화, 인지 기능 변화 상태가 호전됐는지 악화됐는지를 쓰시고 대변 실수 횟수와 소변 실수 횟수를 씁니다.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적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적으시는데요. 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매일매일 적으라고 하거든요. 저희 선생님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특이사항을 성실하게 매일매일 잘 적으시면요. 상태 변화 기록지를 따로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에 0분이 남아야지 작성 완료하시고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저는 특이사항에 엉덩이에 손톱만한 욕창이 생겼다라고 썼고요.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요양요원 서명이 나와요. 여기다 이름을 정자로 쓰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 원장님 성함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수급자나 보호자가 서명을 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수급자가 여기다가 서명을 하면 되고요. 부득이하게 서명하실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우리 수급자 이름은 홍길동이어서 홍길동님이라고 적고 확인을 눌러봤습니다. 자, 그러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전송합니다 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뜨게 됩니다. 전 1분밖에 안 했지만 아까 188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홍길동의 방문 요양 188분이 전송되었습니다 하고 서비스의 모든 기록이 전송이 되고 종료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영상 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방문 요양 서비스 종료 전송은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먼저 장기 요양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나야 대상자 집에 있는 태그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대서 태그 인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태그 인식을 하시면 이제 시간 입력을 하시는데 남은 시간을 잘 배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주의해야 될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서 지원 항목은 60분 이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60분 이상으로 입력하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서 지원은 말벗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상담하고 위로하고 말로 하는 애들이잖아요. 거의. 그거 60분 이상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상태 변화 입력하는 거 유지됐는지 호전됐는지 악화됐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전송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태그를 인식하고 난 이후 5분 이내에 종료 전송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됐나요?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2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너무 깊게는 모르셔도 되고 책에 나온 정도까지만 설명할게요. 이런 경우에는요. 하루 24시간을 꼬박 방문 요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시작 전송을 하고 24시간이 경과한 후부터 30분 이내에 종료 전송을 해야 돼요. 다시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4월 3일 7시에 시작 전송을 했어요. 그러면 4월 4일 7시가 종료겠죠? 24시간이니까. 그럼 태그를 찍어야 되잖아요. 종료 태그를. 그런데 종료 태그를 8시에 찍으면 안 되세요. 종료 시간이 7시니까 반드시 7시 30분 이전에 종료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이 됩니다. 아셨죠? 자, 24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1440분인데요. 아까 우리 방문 요양 서비스 시간 나눠서 입력하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1440분을 잘 분배해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무슨 서비스를 얼만큼 제공했는지 분 단위로 분배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역시 남은 시간이 0분이 되어야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요. 1분 단위 이상이면 서비스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된 시간을 다 채우셔야겠죠? 자, 매우 중요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얘도 서비스 종료 전송하는 방법은 같아요. 로그인하고 태그 인식하고 기록을 할 건데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요. 12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120분에서 180분까지 2시간에서 3시간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는요. 치매이신 분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5등급이신 분은요. 무조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예요. 그런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중에서도요. 인지자극 활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2시간에서 3시간 제공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120분 이상 급여 제공을 해야 합니다. 자, 종료 태그 찍으시면 시간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인지자극 활동 영역에 반드시 60분 이상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5등급 치매 어르신을 서비스하러 가시는 분들은요. 가셔서 다양한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미로 찾기도 하고요. 퍼즐도 맞추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뭘 했는지를요. 특이사항란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제공 내역을 특이사항란에 만약에 기록을 안 했다. 그러면 급여 제공 기록지를 수기로 또 써야 돼요.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지 또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쵸? 핸드폰에 특이사항란에 그날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지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20분 서비스를 했는데 인지자극 활동에 60분을 썼으면요. 나머지는 다 어디다 쓰냐면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씁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실제적으로 이걸 나가서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이게 되게 당연한 거고 쉬운 거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려우시죠? 120분 이상 급여 제공하고 인지활동은 60분 이상 꼭 써야 되고 나머지는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시간을 분배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방문 목욕 서비스 종료 전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역시 로그인하고 태그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요. 목욕 유형을 선택하는데요. 차량을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차량을 이용한다. 그러면 뭐를? 차량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요. 목욕 서비스는요. 반드시 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해야 전송이 가능합니다. 30분만 서비스하고 전송하려고 그러면 전송이 안 됩니다. 서비스 안 한 거랑 똑같아져요. 그러면은 계약된 시간이요. 40분에서 60분짜리 목욕이 있고요. 60분 이상 목욕 서비스가 있어요. 60분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랑 40분에서 60분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랑 받는 돈이 다릅니다. 만약에 센터에서 60분 이상 목욕으로 계약을 했다면요. 60분이 반드시 지난 다음에 종료 전송을 하셔야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요. 방문 목욕은 몇 명이?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이 다 태그를 찍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2분이 종료 태그를 찍으실 때요. 한 분이 찍고 나서 나머지 한 분이 너무 늦게 찍으시면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2분이 태그를 찍는 시간의 간격 차가요. 10분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10분 이내에 태그 인식을 하셔야 된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과 이내 요양요원이 10분 이내에 태그 인식을 해야 된다는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재가급여 전자관리 시스템 업무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상자 집에 가셔가지고 태그 바로 찍으실 수가 없어요. 일단 대상자 집에 태그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센터에서 공단에 우리 대상자 집에 태그 부착할래요 하고 신청을 합니다. 공단에서 태그 나왔어요 가져가세요 하면 센터에서 태그를 찾아옵니다. 대상자 집에 가서 적당한 위치에 부착을 해주죠. 부착을 하고 나면 컴퓨터에다가 어느 위치에 부착했다라고 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사용자 등록을 해드립니다. 컴퓨터에 요양보호사 핸드폰 번호와 이름을 적고요. 사용자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태그를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이 완료됐어요 선생님 하고 센터에서 알려주면요. 그때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설치하셔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셔야 돼요. 그 날로부터 급여 내용을 태그로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로 전송하시면 수기로 급여 제공 기록지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공단에 청구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전송한 내용이 다 컴퓨터에 뜨게 되고요. 센터에서는 이 내용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청구를 해요. 공단에서는 이 내용을 심사해서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기록과 관련된 강의가 끝났습니다. 많이 생소하시고 어려우셨죠? 조금만 기다렸다가 11강 문제풀이에서 우리 잘 배웠는지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좀 이따가 만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